안녕하세요. 랭킹 뉴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주요 뉴스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는 정치 색깔 없이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특정 사이트가 아닌 전반적인 뉴스 흐름을 통해서 랭킹 뉴스를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트 뉴스 분석 알고리즘 키워드를 보면은 오전 8시쯤 기준 상위 키워드는 정리하면서 볼게요. 서울 지하철 극적 타결, 정세균 사퇴, 태풍 찬투, 공수처 수사 속도, 화이자 접종 사망 이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음 뉴스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댓글 순으로 상위 랭킹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서는요, 공수처, 그리고 관련된 조성은 화이자 이 정도가 교집합으로 노출이 돼 있는 기사고요. 구글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는 태풍 찬투, 정세균 사퇴, 공수처 수사가 알고리즘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랭킹 뉴스로 선정할 3가지는요. 정세균, 공수처 수사, 화이자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랭킹 뉴스 탑3는요. 화이자 접종 사망입니다. 최근 이틀 사이에만 화이자를 접종하고 2명이 숨지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화이자만 접종을 하거나 화이자와 교차 접종을 하면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증상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럼 다른 백신을 맞으면 괜찮은 건지 기사로 한번 살펴볼게요. 고고! 네, 포털에 화이자 사망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기사로 먼저 보면은 충남 홍성에서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30대 공무원이 접종 3일 만에 숨졌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성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9일에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으로 받았고 몸에 이상을 느껴 병가를 냈습니다. 이후 11일에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인 12일에 사망 판정을 받았는 건데요. 보건당국은 보호자가 백신 이상 반응을 신고하지 않아서 인과성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백신 접종 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일단 이상 반응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충남 홍성의 한 병원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주민들에게 잘못 접종한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4일에 7명, 유효기간이 사흘이 지난 6일에는 13명에게 각각 접종했습니다. 또 충북 음성에서도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경찰관이 화이자 2차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다가 사망했는데요. 50대 경찰관은 지난 5월 6일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지난 7월 29일에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한 뒤에 식욕 부진과 메스꺼움 등의 이상 반응을 호소한 뒤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월에 1차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7월에 2차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한 역시 50대 경찰관이 2차 접종 후에 오한과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이다가 사흘 만에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5일 전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두통 증상을 보이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는 2명이었는데 이 2명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3일 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백신 접종 누적 사망 신고는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했다가 중증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총 858명입니다. 백신별로는 화이자 467명, 아스트라제네카 365명, 모더나 14명, 얀센 12명이고요. 이상 반응 의심 누적 사례는 모두 21만여 건으로 누적 접종 건수 5,187만여 건과 비교하면은 0.42% 수준입니다. 주요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모두 7천여 건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약 4천 건, 화이자 약 3천 건, 얀센 200여 건, 모더나 20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하고 화이자를 2차 접종하는 교차 접종의 경우에는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약 6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랭킹 뉴스 탑2는요. 정세균 사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는 탑3였던 정세균 후보가 이 본 경선에 들어가자 추미애 전 장관보다도 밀려나면서 4위로 내려앉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그럼 나를 좀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구애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살펴볼게요. 고고! 포털에 정세균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어제 새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면서 대선 경선 후보직 중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는 기존 6파전에서 5파전으로 재편됐는데요. 사퇴 결심 계기에 대해서는 순회 경선을 하면서 고심했던 내용이라며 다른 후보 지지 선언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만 언급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서울신문도 함께 보면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원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빅3로 불리면서 예비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순회 경선에 이어서 1차 국민선거인단에서도 민심을 얻지 못하자 결국 경선 레이스를 중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JTBC 기사도 함께 보면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투표한 55만 명 가운데 정 전 총리는 누적 득표율 4.27%로 추미애 전 장관에도 밀려서 4위를 기록한 겁니다. 보시기 쉽게 뉴스원 기사의 자료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누적 결과에서 대전, 충남 이외 지역 경선에서 모두 추 전 장관에게 패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해서 민심을 알 수 있는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추 전 장관이 11.67%인데 반해서 정 전 총리는 4%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리얼미터의 9월 둘째 주 기준 여권과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추이를 함께 놓고 봤을 때도 6위 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선 후보 경선 결과가 계속 이어지자 예비 경선 빅3로 시작했던 정 전 총리 대선 캠프는 충격에 휩싸이면서 추석 이후에 치러질 호남 지역 경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로 이재명, 이낙연 캠프의 구애 경쟁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호남 그리고 총리 출신이라는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는 정 전 총리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득표율 5% 미만이라 큰 영향은 없겠지만 5연승 과반 승리를 하며 대세론을 이어가는 이재명 캠프에도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가 1위 자리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낙연 캠프 측은 정 전 총리가 민주당 정통성 계보를 잇고 있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호남, 같은 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색이 가장 비슷하다면서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를 얻게 된다면 최근 정치 1번지 종로 지역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강수를 두면서 누적 득표율 30%대로 추격의 불씨를 살린 이 전 대표에게도 적지 않은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추석 이후 25일과 26일에 진행되죠. 호남 지역 순회 경선 전에 사퇴를 선언한 것이 같은 호남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배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정세균 전 총리는 즉답을 피했고요. 앞서 경선 초반에 이낙연 전 대표와 반 이재명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 전 총리는 이때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을 해왔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만큼 정세균 전 총리가 앞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랭킹 뉴스 탑 1은요. 공수처 수사 속도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조성은 씨가 받은 자료의 출처가 손준성 검사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알려지면서 이 둘의 중간 역할을 한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재개한 거죠. 앞서서는 야당 의원들의 제지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한번 살펴보시죠. 고고!
포털에 공수처 속도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SBS 기사입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3일 만에 다시 진행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 씨가 자신이 받은 자료 출처가 손준성 검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4월이죠. 김웅 의원에게서 받은 메시지에 사용자 프로필에 손준성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이게 실제 손 검사의 프로필 사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JTBC 기사도 함께 보면은, 게다가 공수처가 조성은 씨의 텔레그램 창에 뜬 손준성 보냄을 눌러봤는데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텔레그램 계정이 뜬다는 데 주목을 하면서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서 즉각 수사로 전환해 밤사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현직 검사가 보낸 내용인 만큼 손 검사의 지휘권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도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해야 할 범죄 사실일 뿐이라면서 고발장을 작성한 성명불상의 검사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손 검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3일 만에 다시 진행을 한 겁니다. 세계일보 기사도 함께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인 10일에 야당의 제지에 막혀 1차 수색이 무산되고 난 뒤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재개한 겁니다. 공수처가 야당의 공무집행 방해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 보좌진 PC 압수수색과 검색 키워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공수처는 앞서 김 의원의 자택과 손준성 검사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서 진실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랭킹 뉴스, 오늘도 주요 뉴스 3가지를 선정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